요즘에 반등했죠. 반등했죠. 했죠. 했죠. 네, 반등했는데 지금 반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많잖아. 걔들 있어요. 많잖아. 네. 그, 스타들. 스타들 많잖아요. 네. 우리는 하고 그분들은 스타.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 슈퍼스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떨어진다고 하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요즘에 이게 핫하더만 네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유행이더만요. 이게 또 내년이 되면 또 분위기가 모른다. 내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내년. 좀 중장기 음, 시계열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봐면 안 되죠. 지금은 잠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피가 음. 붙고 할 수 있지만은 음. 내년 이맘때는 또 모른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이맘때 다시 떨어질 거다. 더 큰 거 온다. 뭐 또 많잖아. 그분 외에도 또. 이거는 가짜 반등이다. 찐반이 아니고 짭반이다. 지금. 짭반. 짭반등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더 큰 게 온다. 지금. 역전세. 써나미. 20% 추가하라. 그러니까 그 반 정도, 반토막은 나야지 정상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감으로 하지 않잖아요.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멋있는데. 이럴 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요거는 이제 리얼 광고라고 네이버 치시면 나오는데 들어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와, 많이 빨개졌어. 이제 빨간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은 아직은 파란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파란색은 이제 면적이 큰 데가 많고 빨간색은 셀이 작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요거 그 두 개 다 합쳐봐야 여기 다 합쳐봐야 여기에 셀 두 개만도 인구가 적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인구의 반이 살고 있잖아요. 네. 수도권은 빨간색인 것 같아요, 파란색인 것 같아요. 빨간색. 빨간색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전국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앞장서가지고 반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대구는 달성군 빼고는 아직도 파란색이지만 경북은 이제 약간 색깔이 울긋불긋하죠. 네. 오늘 또 사연자분께서 경북하고 대구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울경이나 이제 전라도 쪽은 아직도 색깔이 그쵸? 네. 느리죠? 제일 빠른 데가 이제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으로, 세종부터가 충청권으로 옮겨 붙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도 괜찮고, 이런 거, 대각선으로 이렇게는 괜찮고, 나머지 지역은 속도가 느리다.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 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거냐, 플러스로 전환할 거냐, 내려올 거냐가 문제인데, 얘네들은 이미 이제, 수도권은 이미 0을 넘어가지고, 이제, 점점 세기가 조금씩 세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대기권을 돌파하는. 그렇지. 근데 이제 달러를 가려면은 이게 계속 대기권을 높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중량을 높여하려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 그 연료가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슉 올라가다가 지금 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라는 중력이 잡아 당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역전세라는 중력이 잡아 당기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게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제가 에너지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가 돈 아니겠습니까? 돈 현금 아니고 지불 능력과 지불하고 싶은 심리. 이게 또 오늘 기사로는 또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 오면서 이게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거든. 2024년까지는 금리 내릴 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이제 구두개입 새끼들 그냥 다 죽었어.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세게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금리라는 게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오르는 속도, 내리는 속도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은 이제 제로잖아요. 제로. 슉 이거잖아 지금. 슉 이거 공을 하늘로 엄청 세게 던지면 공이 처음에 슉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속도가 제로가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거죠. 변곡점.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 y는 x제곱을 하면은 0이 되는 거 있잖아. 샥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진 거 아닌가. 결국 그래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지금 3.5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5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5% 벌어서 작년보다 1.5% 더 벌어서 작년보다 어떻게 3.5%를 더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자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풀장의 그 난장이처럼. 뭐 새마을금고 거 나오는 것처럼. 그치, 물을 자꾸 채우면 그 풀장에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물을 자꾸 채우면 난장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게 성장률보다 높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부자들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그러는 거죠. 금리 올려라 다 줄게. 막 이러면은, 잘 안 죽어, 부자들은. 키가 커. 키가 커, 엄청 커. 그래갖고. 엄청 커. 막 배꼽 밑인데, 막 밑에서 막 죽으려 그래, 막 이렇게. 누가 죽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키가 엄청 커, 안 죽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래 유지하기 힘들고 그냥 탁 찍어서 몇 놈 조져주는 거는 조져주는 느낌을 해서 이제 사이다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것은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둔촌주공 피가 날아가거나 제로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는 이제 거의 상수에 가깝다. 변동성이 그 미분한 값이 거의 제로다 이제. 금리에 오르는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적응이 끝났잖아요. 이 수준에서 더 추가로 오를 거냐? 아니면은 급락할 거냐? 두 개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세 개죠. 횡보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신다는 분들이 말하는 20% 빠져야 된다, 30% 빠져야 된다. 원희룡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20%도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또 싹 꼬리 내리더라고. 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아무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냐. 신고가 맨날 이런 거 올리잖아요. 요즘에 신고가 이런 거 올리고. 신고가가 뭐예요? 가장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추억을 아로새기는. 그렇지. 막 입가에 미소 착 하면 그런 게 신고가잖아. 맨날 신고가만 올리잖아, 톡방에. 그치,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망고선 말대로 재미없는, 이렇게 막 횡보장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로켓터 얘기했는데, 로켓이 이제 고도가 되게 높은데 계속 달나라로 가려면, 신고가로 가려면 에너지를 충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계속 뭔가 사줘야 되잖아. 그럼 사주기에는 절대 가격 수준이 낮지는 않다. 그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낮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너지가 힘이 없는 것 같은가. 확 올라가던 것 같더니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집이 싸지 않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게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가 계속 터지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은 더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 초에 뭐 전망 이야기, 특강 이야기 할 때 그때 그래서 금리가 이제 2포인트나 1.5포인트 사이까지는 가야지 가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달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수도권은 너무 이제 크니까 이제 여기 서울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이잖아요. 왜? 지금 이제 서울이 선두에 서 있으니까 선두에 있는 놈이 어떤 느낌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매매고 아래가 전세인데 중요한 거는 색깔이 같이 오른다는 거죠. 송파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전세는 양상이 좀 다른 게 그 양천구가 강아지가 양천구잖아요. 양천구가 이제 반등이 빠르고 이쪽 위쪽은 전세 반등은 조금 느리다. 우리가 계속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 4구에서 시작한 온기가 점점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는 이제 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매정 갭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빨갛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는 약간 덜 빨갛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더 빨리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정 갭이 커지고 있다. 거죠. 투자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다. 완벽하게 실수요자 시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야, 6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오, 신기하다. 완전히 새파랬는데. 요거를 이제 한 달 전으로 돌리면, 한 달 전 누르면 진짜.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게 이제 여기 온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 탁 누르면 확 바뀐다는 거죠. 대표졌어. 이게 온기가 쫙 넓게 퍼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급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죠. 급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반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거는 이제 속도가 점점 늘어져가지고 기울기가 제로 수준으로 가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금리는 상수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K. 그렇지. K. K. 그래, K. 아. 상수 느낌으로 가면 이제 뭐가 이제 시장을 흔들어 놓을 거냐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요가 더 셀 거냐 공급이 더 셀 거냐 이런 거잖아요. 공급이라고 그러면 신축의 공급도 있고 기축의 공급도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건데, 파는 사람이 적어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수요는 그대로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매물이 늘어났는데, 매물이 늘어난 추세가 뭐냐면 이제 그 가격 기준에서, 시세 기준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배짱이 1억 더 줬어요. 뭐 팔렸다는데 뭐 1억 더 줬어요.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는 사람은 살 생각이 없는 거야. 야, 금매 지금 7억이라고 해서 왔는데 8억, 아우, 안 되겠는데요? 이런 느낌인 거야. 대출, 8억은 대출하기 무리인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빡세게 오르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호가만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추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이제 계속 늘어나다가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4월 달부터 이제 계속 주춤해졌죠. 거래가 늘어나는 속도도 이제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팽팽하게 약간 이제 이렇게 쭉 평행선을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역전세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급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고가 전세 시장일수록 매정갭이 절대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고가 전세 시장 위주로 해갖고 금매들이 툭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 목상 뭐 전세 역전세가 많이 난다고 그래도 저기 지방에 막 뭐 10% 빠졌다. 근데 전세가 1억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야.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꾸역꾸역.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 아우, 짜증나냐. 야, 이번에 팔아고 그래. 근데 안 산다니까 또. 결국 이 역전세의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고가 전세 시장의 문제인 거죠. 그런 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의 편차가 되게 클 거다. 답답한 사람. 아주 급급매. 아무것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 사볼 테면 사봐. 그래서 가격이 되게 클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게 이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망고쌤님은 순간순간 금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락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애널리스트, 아직 전 애널리스트구나. 복도방 하시는 분? 네. 그분은 그 MBC 토론 나오셔가지고 MBC 굉장히 강하게 연말 되면 이 역전세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매매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정도로 큰 무리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는 옛날부터 역전세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역전세가 엄청 올 거다. 왜? 2021년에 전세 엄청 올랐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떡나겠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다 이제. 그러네. 다 그 이야기만. 그러네. 근데 얼마 올랐는데? 역전세가 실제로 얼마나 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어느 정도 역전세가 날 건데? 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런 거는 없는 거지, 데이터가. 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데까지 나옵니까? 그렇죠. 전세는 2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키는 정부가 이거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금 조정 능력이 극대화가 돼 있다는 거죠. 주택 가격 장기 하향 안정 더 지속될, 중요한 거는 필요 있어. 바뀌었어, 이게. 요즘에 언어들이 말장난이 너무 심해졌어. 필요 있어. 20% 이상 더 빠질 것이라고 했잖아, 이분이. 근데 내가 언제 그랬냐.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 지금은 말이 필요 있어. 이게 이 필요 있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결국 이제 원희룡 장관이 원하는 거는 주택 가격이 장기 하향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 하향이 안 되면 장기 하향이 되도록 필요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주택 가격의 장기 하향 안정. 앞에서는 장기 하향 안정, 뒤에서는 약보합.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이게 건설사들이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미분양이 자꾸 쌓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헛말 근거가 자꾸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의 붕괴. 그렇지. 그래서 집값 대세 상승 전환은 시기상조다. 야, 얘들아, 우리가 일산대책으로 풀어주고 둔촌 주고 밀어줘가지고 오른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집값이 오르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는 없어. 그래서 DSR 무분 변환 완화 검토 안 해. 요거는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DSR을 완화를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언어 수사로 이제 하는 거지. DSR의 무분별한 완화 검토를 안 한다 그랬지. 검토 안 한다고 하진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역전세 문제는 금융 주택 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역전세 문제를 금융 주택 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뭐냐면 어떻게든 DSR은 풀어가지고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백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구 분위기 보시면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달성군이거든요. 달성군이 이제 여기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 떨어져 있는데 같이 달성군이에요. 달성군만 매매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구는 약간 이제 빨간색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가 더 빨리 빠지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 집을 좀 사는 게 맞냐?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가서 사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죠. 금리의 속도는 제로가 됐으니까 이게 역전세가 하반기 집값을 결정할 거다. 그러면 역전세가 어느 규모로 날 건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떠들지 말고 만들어 봤어. 아, 빡셌어요. 이 역전세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 만들었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걸 이제 지우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의 역전세 금액의 규모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달별로 표시한 건데, 언제부터 했냐면은 2022년 10월 1일. 이때가 급락할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전세도 급락하던 시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와 있단 말이에요. 요 정도 와 있다는 거죠. 지금 7월이라는 거죠, 7월. 그럼 6월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요걸 생각해 봐야 돼. 만약 7월에 역전세가 날 거다. 그러면 7월에 역전세가 날 거다 그러면 3, 4월부터 내놨을 거라고 분명히. 3, 4월부터 내놨다가 한두 달 남았는데도 안 되면 그럼 빨리 매매라도 해서 금매라도 뭐 이런 느낌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7월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 6월 달에 되게 많았던 거는 2, 3월 달에 이미 액션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한 두 달, 세 달 전에 만약에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럼 두 달, 세 달 전부터 이제 매물이 몰렸을 거다 이런 건데 지금 이 7월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요 정도 가을까지 10월, 9월, 10월 거까지는 꽤 이제 역전세가 다가오면서 후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 크게 한번 볼게요. 10월 정도? 이게 10월 건데 이 10월 정도 거까지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국의 역전세 규모보다 앞으로의 역전세 규모가 더 크다는 거지. 이 막대 그래프의 키가 그렇죠. 더 커요. 쭉 있죠. 언제까지 있냐? 그러면 2024년 10월까지. 내년 가을까지.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내년 여름까지는 가을 거는 여름에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내년 여름까지는 역전세가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 떨어지는데 이제 가정이 하나 있어요. 가정. 무슨 가정이 있냐면 이게 보면은 요거는 여기 짝대기 지금 초록색 뒤쪽은 미래잖아, 미래. 그럼 전세 가격이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 미래 전세 가격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내 생각에는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유지된다는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면 조금씩 올라주면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금리가 이제 내년 봄 지나고 나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지금 가정은 전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지.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전세 시세 대비 2년 전에 계약했던 것 중에 큰 것들을 싹 다 더한 거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이 계산을 할 때 모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를 전부 다 한 거죠. 아, 진짜요? 실거래 싹 다 더한 거죠. 그럼 이거는 평균 역전세 금액이라 하면 그쵸. 절대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액은 틀릴 수도 있어. 그 KB 기준 전세 시세 가지고 한 건데. 아니, 뭐 개별 단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추세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 이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흐름으로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지금 보려고 해놓은 건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지 뭐야. 부동산은 또 지역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전세가 건수가 되게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의외로 500만 원, 1000만 원 나는 거야. 근데 100건이야.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어? 진짜 500만 원 떨어졌는데 500만 원 이거 잠깐만 깎아들어야 돼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많은 위험은 수도권이라든지 전세 시세가 높은 곳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서울이 궁금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서울을 보면 서울도
전체적으로 추이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전체 전국의 평균은 서울에 수렴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 조정 면적을 우리가 좀 5983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5984. 58 해보죠. 58 하고 여기 84, 85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어차피. 서울에 했다 강남구다. 보세요, 강남구. 약간 달라졌죠, 여기 강남구. 여기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강동구. 강동구가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좀 늦게 오네요, 여기는. 그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보면 고덕 그라시움이 666건이 역전세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666건의 유건은 어떤 의미냐면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2025년 5월 1일까지 전체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거의 2년 넘게 역전세가 669건이 발생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야. 요걸 누르면 평균 금액은 1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덕 그라시움은 요렇게 건수하고 금액이야.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그럼 피크가 언제냐? 올 가을이다. 10월, 11월. 그럼 결국에는 여름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덕 그라시움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 가야 되냐? 올 여름에 가야 된다. 금매가 순간순간 나올 수 있다. 지금 매물이 싼 게 없더라도 계속 명함을 돌려놔야 된다. 야, 이 데이터에서 그렇게까지 이게 단지별로 나오네요. 그렇죠. 생각이. 이 정도는 돼야죠. 멋지다. 이게 나야. 섹시한데. 멋있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예. 햇빛을 못 봤어. 멋집니다. 예. 배만 나온다. 예.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있나요? 다른 데가? 없죠. 없는 걸로 제가. 없죠. 이걸 더 그만하면 안 되지. 까불면 안 되지. 까불지 마라.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역전세 내년 여름 끝나고 나면은 쓸 일은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단지별로 어느 정도의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이제 강동구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동구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르테온 또 많죠? 눌러봐요. 그렇죠. 그럼 아르테온은 달라. 왜? 입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 조기에 엄청 많이 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24년 1월, 2월이 많아. 그럼 겨울에 열심히 팍팍팍 나올 거라. 역전세 평균 금액은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시기가 달라요. 그렇지. 내 얘기가 이거야. 재밌다 이거. 특히 신축이 많이 입주한 데는 특히 이런다는 거죠. 웃긴다 이거. 재밌죠. 자, 그럼 또 롯데캐슬 퍼스트. 여러분 사고 싶은 단지 말씀해 주시죠. 사고 싶은 단지 빨리 가려봐. 자, 강남구 보면은 빨리 읊어 주십시오. 강남구 보면은 이 대치 음마가 많잖아요. 975건. 이게 누르면 평균 금액이 안 나오잖아. 이게 밑으로 내려가 봐야 돼. 요건 안 돼요. 1억 7천. 이거는 이제 구축이라, 재건축이라. 그렇죠. 여기 1억 7천. 금액이 작구나. 1억 7천. 어떻게 해결하지 않을까? 평균은? 하지만 보시면 겨울에 몰려 있다는 거죠. 겨울에. 그렇죠. 2024년 여기 1월이거든요. 크게 해볼까요? 근데 음마 가지신 분들이 이걸 저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큰 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큰 걸 보면 되잖아요. 멋있는 거. 도공 렉슬 이런 거. 강남 센트럴. 뭐죠? 자, 센트럴 아이파크. 네, 센트럴 아이파크. 이게 어디인지 궁금하잖아. 누르면 돼, 이렇게. 지도도 나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겁니까?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는 선릉역에 뒤에 있는 건데, 여기 재건축한 건데,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요즘에 이렇게 네이버가 지도가 확대 축소하면 딴 데로 가더라고. 불편해요, 이거. 이렇게 그 선릉역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재건축한 거거든요, 이거. 진선역. 그렇지, 여기가 금액이 크다라는 거야. 그럼 금액이 2억 9천이니까 평균이 2억 9천이니까 이거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이건 좀 빡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금매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데는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레미안 라클라시.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요거 누르면 여기 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많은 거거든요. 7월 달, 그 다음에 12월. 네, 막대 그래프가 여기는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데 요게 전체적인 강남구의 평균이고 얘의 건수는 얘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강남구의 분위기 진한 거는 이 단지만의 그거라는 거죠. 그럼 이 단지는 마찬가지로 12월.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전세 시세가 비싼 고가 시장에서는 금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한 번의 갈아탈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헬리오 시트 한번 봐주십시오. 헬리오. 헬리오 봐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막 헬리오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헬리오 시티 1477건 평균 1억. 자, 헬리오 시티는
잠실 쪽은 왜 지금 크게 반등하냐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겁니다. 좀 정리가 많이 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실이 반등이 큰 거예요. 잠실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갈아타기 힘들어요, 이제. 그죠?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파크리오도 보면은 초반에 이게 2020, 여기가 이제 올초란 말이에요, 올초. 여기 올초.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을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을. 이 가을. 그러니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실 쪽에 있는 단지들은 올초가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금매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뉴스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 지금 송파가 막 엄청 이렇게 달아오르는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엘스 한번 볼까요? 자, 엘스는 1억 8천 평균인데 보시면 끝났잖아요, 이게. 여기가 지금 7월. 마음이 넉넉한 거야. 지금 그래서 23억이 거래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급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앞에서 다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물론 여기 뒤에 2025년 2024년 말에 이게 오는데 요거는 전세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는 거니까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거는 2023년 겨울부터 2024년 여름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앞쪽.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앞쪽.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공은 우리 잠실 주공 5단지 있죠. 주공 5단지. 요것도 보면은 여기 앞쪽에 많이 있죠. 옥수 파크 힐스 한번 봐주십시오. 옥수 파크 힐스 다 나오네. 성동구. 자, 옥수 파크 힐스 1단지? 331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앞쪽에 몰려있죠, 여기도? 지나갔네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급매물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편한 세상 금호. 얘는 보면은 기회가 있죠. 예. 기회가 있다. 새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막 12월에 입주다 그러면 12월 근처에 막 엄청 몰리잖아요, 전세가. 근데 이게 입주가 한참 지나면 이게 옆으로 골고루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보면 이쪽에 다 몰려있다. 그러니까 요런 데 단지를 가시려면은 이제 1월 달에 1월 1열에 많으니까 올 겨울에 뒤지면 된다. 이런 11월, 거죠. 12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마다 다 다르고 특히 신축일수록 한 곳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와, 진짜 이거 데이터 참고해서 가서 발품 열심히 팔다가 딱 진짜 득템하면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공개 안 했는데 아직 좀 더 다듬어야 되는데 어쨌든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 추이를.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후랭이에서만 이야기해줘야 되겠네, 계속. 좀 더 다듬어야 됩니다. 어쨌든. 트리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크긴 하지만 금액이 크죠.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이 비싼 곳에 금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마다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2, 3년짜리 신축들은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9억 초과에 좀 약간 고가? 중고가 이상의 아파트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새 거 이쪽으로 좀 노리시는 분들. 빨리 불러보세요, 아파트. 아파트 한번 불러보십시오.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동네로 한번 가보자. 다른 동네로. 대전. 서구. 대전은 서구죠. 둔산동. 수정타운 둔산동. 이거 누르면, 자, 이게 밑에 내려가 보면 4,600이라는 이야기지. 4,600.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집주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둥둥 구르진 않. 근데 이제 이게 평균이 4.6억인데, 이제 1억 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급지가 떨어지는 데는, 짜증나는데 그냥 팔아버릴까?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지.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딱 애매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게. 그죠?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거는 크로바가 궁금하잖아요. 네. 크로바는 없어. 이거 봐. 17곳밖에 없어. 근데 6천만 원밖에 안 돼. 지금 크로바 보면은,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바는 안 떨어진다. 이 보면은, 둔산동 보면 지금 이 위쪽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이 좀, 둔산동에서도. 네네.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수정타운, 샘머리 뭐 아니잖아요. 저쪽 바깥쪽, 저쪽. 큰목한, 한마루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저쪽이거든요. 큰목한은 이제 안쪽에 있고. 요거를 풀면 돼. 요거를 풀면, 한마루 있네. 223건 있잖아요. 한마루 223건, 예. 7,500만 원. 보면, 여기에 모여있고, 그 다음에 지나갔네. 당분간은 안 나오겠네.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올해 있고 학군지는 겨울에 전세 매매 계약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집중돼 있으니까 올 가을 이 금매를 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군지라는 것까지 또 고려해서. 그렇지. 어차피 보통 그런 데 의사 가시니까. 자, 남산타운. 네, 남산타운 요렇게 쭉 퍼져 있네요. 골고루 퍼져 있네요. 남산타운. 이게 여기에 보면은 올해가 이제 이때 좀 힘들었겠지. 3, 4월에. 높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쭉 퍼져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려나? 평균 금액은 1억 정도 되네요.
남산타워는 평균 금액 1억 정도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균이 1억이지만 실제로는 편차가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따박따박 나오겠네요. 자, 무지개 마을 대림. 자, 평균 6천 정도 나는데 이것도 아마 편차가 클 겁니다. 예, 나는데 건수를 한번 볼게요. 역시 여기 분당은 겨울에 이렇게 몰려있죠. 겨울하고 여름에 몰려있네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7월인데 여기 1, 2월 달에 좀 있긴 한데 여름에 많네요. 이게. 그죠? 내년 봄 정도가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여기도 학군의 느낌이 그쵸. 분당은 아무래도 이게 좀 있습니다. 딱. 학군의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그 순회동 이런 데보다는 다르겠죠. 순회동 한번 볼까요? 순회동을 보면 양지마을 5단지가 제일 많네요. 양지마을 5단지가 제일 많은데 보면 이제 이렇게 몰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몰려 있는데 이제 요때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해결이 많이 됐겠지 이제. 그쵸.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들겠네요. 대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나오긴 하는데 겨울에 좀 나오긴 하네요. 잡는다 그러면 여기 그 한 3월 달 정도 1, 2, 3월에 많이 나오니까 겨울에 12월 늦은 가을에 이럴 때 많이 가야 되겠네요. 학군지인 경우에는 가을에 겨울에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가을쯤에 늦은 가을에 가시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입주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된 거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뭐 강동구 같은 데를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강동구 같은 데는 입주가 딱 몰려 있잖아요. 신축이고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세 계약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특징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입주를 많이 하니까 가을에 가면은 전세가 엄청 몰려 있으니까 금매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2년 지난 거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담도 없으니까 이제 팔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연말에 역전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릴 것이냐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좀 봤는데 이제 좀 총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여기 이제 이걸 다 풀면 전국이 나오잖아요. 네. 전국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역전세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주면 여기 이제 싹 깎이겠죠. 이렇게 깎이겠죠. 그렇죠? 깎여. 네. 근데 금리가 이제 전세는 결국에는 시장 금리에 떨어져야지. 전세는 시장 금리하고 실거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세는 실거주라 거품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닌 걸로 다 밝혀졌잖아. 그렇죠? 실거주라 거품이 없는 게 아니라 실거주라 그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실거주라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더 싼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시장 금리는 지금 이미 올랐잖아. 시장 금리가 지금 반등했잖아요. 네. 정부 압력이 약해지니까 찌그러졌다가 바로 확 올리는 거죠. 물론 은행채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행채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금리 이제 빠르게 떨어질 거니까 은행채 좀 싸게 발행해도 사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싸게 이자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요렇게 깎일까 분명히 서서히 깎이겠죠 이렇게. 그쵸?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면 대출 금리가 줄어들면서 썩 깎이겠죠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시장에 계속 매물이 쌓일 거다. 아까 희룡이 오빠가 니네 이제 진짜 해결 안 되는 애들만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매물이 계속 쌓일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매물이 계속 쌓일 거니까 그 중에 진짜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사겠지만 그 전에 금매로 팔든가 아니면 자기 돈으로 메꾸겠죠. 근데 다 메꾸지는 못할 거란 이야기지. 그치? 근데 이 평균이 이런데 실제로는 전세금 계약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즌2를 준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편차가 이게 평균 주변으로 아래 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재밌겠죠. 밀집도.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평균은 2억인데 어떤 건 5억, 10억 되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대형 평형은. 근데 실제로 84 같은 경우에도 4억, 5억 넘어가는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런 데는 그냥 보증금을 계속 안 빼주고 있다가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금매로 처분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집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매물들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면은 뭐 누가 말하는 뭐 연말에 더 센 거 온다, 더 큰 거 온다 정도의 수준은 그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부가 DSR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약보합 또는 강보합 둘 중에 하나다.